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텍스 TV입니다. 아마 세무조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타업체의 세무조사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그 출혈을 감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정과 조사 방식 자체도 기준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1월 기사를 보시면 국세청은 AI 기술을 세무조사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2022년에 먼저 과거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 자료 등을 학습시킨 AI로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해외 거래와 관련된 탈세가 발달하고, 그리고 미즈기화 거래라고 해서 시스템으로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금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금 빠르게 AI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부터 AI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몇 년 이내 모든 세무조사 과정에서 AI가 좀 전면적으로 앞서서 적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전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면요,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 세무조사 대상의 약 50%가 AI에 의해 선정이 될 거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시스템은 PCI, STR, CTR, FIU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돼서 운영될 듯 합니다. 이 선별의 의미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AI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통지서 혹은 소명자료 등은 이제 줄이고 하나하나 찝어서 정밀 핀셋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니까, 혐의가 발생되는 사업자를 위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또 받아들여지니까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통지를 받으면 뭔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AI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시할까요? 지금 현재 AI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결국 AI는 패턴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어떤 평균적인 데이터에서 평균적이지 않은 한 건에 대해 그동안 쌓아왔던 이 납세자의 축적된 데이터를 대사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도 불균형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 대상의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신고소득과 실제생활 수준의 불일치입니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고가의 부동산 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그리고 고액의 카드 사용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AI가 감지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의 사례입니다.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현금 거래는 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명 계좌 사용입니다. AI가 계좌의 자금 흐름을 빠르게 추적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탈세 시도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업종별 평균 매출과 편차입니다.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과 비교해서 신고한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AI가 의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의 불일치입니다. 발행한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의 패턴이 비정상적인 거래는 AI가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실신고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일관된 성실신고의 기록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적절한 문서화와 증빙자료 관리가 필수이겠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법인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 절차, 예를 들면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총 결의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협의해서 미리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종별 평균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이런 업종 등에서 평균적인 매출액이나 평균적인 비용이 있을 텐데, 갑자기 어느 해 복리후생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해서 패턴이 변동하면 AI가 의심하고 이제 조사 대상에 선정할 수 있겠죠. 넷째는 현금 거래는 최소화하고 전자결제를 활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현금 매출, 현금 매입이 많다면 어느 정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결제를 좀 이용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AI의 패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세무대리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는 변화하고 있고 AI의 사용을 알아야 선제 대응이 가능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AI에 좀 능통한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고 부동산 등의 자산을 구입하실 때 자금 증빙이 되는지 고려하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주택 구입 때 자금 조달 계획서로 많은 세무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AI가 도입되면 특히 자산 구입에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금액이 높은 자산 등은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에 구입과 증빙 계획까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AI가 세무조사에 사용된다는 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어떤 납세자가 개인 사업자에서 매출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국세청 AI가 보니까 신고 금액은 적은데 소비 패턴이라든지 자산 구입을 한 내용들과 신고 소득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AI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법인이 직원들이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했는데 AI가 보기에는 전자결제 흔적도 없고 증빙도 부족한 경우에 이 법인이 복리후생비나 다른 계정을 가공 비용으로 계상했다라고 선정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사업 수익금을 이제 관리해 오면서 배우자 계좌에서 빈번한 자금 이동으로 사업자 및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결국 단순히 신고 자료가 아니라 금융 데이터랑 카드 사용 이런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서 조사 대상에 선정한다는 게 이 AI 세무조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에 발표된 AI 기술의 세무조사 도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세무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성실신고와 체계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민감한 세무대리인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 변화에 민감하고 국세청 대응 경력이 많은 세무사들이 우리 모드텍스에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모드텍스TV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 구독, 모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